안녕하세요. 강화군청 정보학교실 강사 차병찬입니다. 이번 시간엔 키네마스터 입문자가 꼭 알아야 할 5가지 필수 지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집을 짓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설계를 해야 됩니다. 집을 짓는데 필요한 재료들, 그리고 집을 구성하는 레이아웃, 그 다음에 각 방의 크기라던가 여러 가지 주거에 필요한 구성 요소들을 하나씩 계획을 하게 되죠. 이렇게 집을 짓거나 기계를 제작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설계도를 먼저 제작하는 겁니다. 동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영상 제작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설계도를 그리는 작업을 우리는 키네마스터에서 프로젝트라고 부릅니다. 자, 그 프로젝트에는 어떤 식으로 어떠한 내용을 넣어서 동영상을 제작하겠다라고 하는 모든 계획이 아주 자세하게 들어가 있는 일종의 설계도입니다. 자, 그래서 키네마스터 첫 화면에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요 내 프로젝트. 자, 이것은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있는데요. 요 프로젝트들은 실제로 영상이 아닙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순서는 내가 미리 어떠하게 영상을 제작하겠다 하고 기획을 하고요. 그 기획에 맞춰서 준비가 끝나면 촬영을 하고, 촬영이 끝나면 그 촬영된 영상 또는 이미지를 가지고 실제 유튜브에 올리거나 내가 활용할 동영상을 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영상이 보이는데, 자, 이것은 현재 지금 보이고 있는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유튜브에 올리는 동영상이 아닙니다. 자, 프로젝트에, 자, 이곳이 타임라인이죠. 타임라인에서 내가 이미지, 각종 효과, 그 다음에 오디오, 자막, 이런 것들을 일일이 하나씩 구성을 해나가고, 이 구성이 끝났을 때 이것을 우리가 동영상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그렇게 저장된 영상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동영상이고요. 이런 동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모든 계획, 모든 설정들, 이것들을 프로젝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영상이 아니지만 플레이를 누르면 우리가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프로젝트들을 실행을 시켜서 마치 동영상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흔히 이것을 동영상이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는 동영상 제작을 위한 설계도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 그럼 프로젝트는 여기 내가 만든 프로젝트들이 내 프로젝트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와 같이 내가 프로젝트를 제작을 하다가 스마트폰에 홈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은 빠져나와서 다른 일을 하게 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동으로 현재 내가 제작하던 순간에 맞춰서 실시간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키네마스터의 프로젝트는 PC의 동영상 제작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따로 저장을 해야 되는 과정이 없습니다. 프로젝트를 만들다 빠져나가면은 빠져나가는 순간에 바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프로젝트를 분실할 염려 없이 안전하게 프로젝트를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젝트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프로젝트가 많아지게 되면 관리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이와 같이 자, 현재
이 프로젝트처럼 날짜로 돼 있는 경우가 있으면 나중에 프로젝트가 많아지게 되면은 이게 어떤 내용인지 미리 보기 화면이 있지만 비슷한 영상이 많을 경우 이것만 가지고는 이 프로젝트 이름이 날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혼동을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항상 프로젝트를 제작할 때 프로젝트 이름을 먼저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때 여기 화면 비율이라던가 사진 배치, 사진 길이 등을 설정을 해주고 다음을 누르면은 이 프로젝트는 그냥 그 날짜로 이름이 자동으로 지정이 된 프로젝트가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 때는 항상 화면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자, 이렇게 이 방향으로 내려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밑으로 잡아 당기면 프로젝트 이름을 집어넣는 곳이 숨어 있습니다. 키네마스터에서 이걸 숨겨놓은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처음 이 키네마스터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황당한 기능이기도 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프로젝트를 열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이렇게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 때는 구체적인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을 해 주시고 나머지 설정을 하고 다음을 눌러 주시는 것이 이 프로젝트 이름을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젝트는 또 추가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젝트를 길게 누르면 프로젝트 이름이 나오고 프로젝트 내보내기가 나옵니다. 프로젝트가 많아지게 되면 현재 이 화면에서 프로젝트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다른 곳에 저장을 해야 될 경우 프로젝트 내보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프로젝트 내보내기는 이 스마트폰 안에서 하셔야지 이 프로젝트를 다른 스마트폰이나 클라우드나 이런 데 내보내서 다른 스마트폰에서 이 프로젝트를 불러와서 영상을 제작하거나 수정을 하려 하면 프로젝트가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프로젝트는 설계도와 같다 그랬죠. 그런데 실제로 이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이미지나 자막이나 오디오 파일 등은 이 스마트폰 안에 있는 걸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는 내가 이 스마트폰의 어느 곳에 있는 자막을 사용을 했고 어느 곳에 있는 이미지를 사용을 했고 이 스마트폰 안에 어느 위치에 있는 오디오 파일을 사용을 했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만 다른 스마트폰으로 가져가면 그 스마트폰에서는 이 프로젝트가 지시하는 위치에 지정된 이미지나 동영상이나 오디오 파일이 없겠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 내보내기는 내가 내 스마트폰에서 프로젝트를 관리할 때 백업을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이름이 싫다 또는 여기에 뭔가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름 변경을 눌러서 여기서 이렇게 수정과 같이 프로젝트 이름을 변경을 해줄 수가 있죠. 현재 제작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비슷한 종류의 다른 프로젝트를 제작하거나 영상을 제작을 할 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필요 없어진 프로젝트는 여기서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내 프로젝트 안에서 현재 프로젝트를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성능 검사입니다. 성능 검사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만 있는 기능입니다. 내 스마트폰이
최신형의 좋은 성능의 스마트폰이 아닌 경우, 중저가 스마트폰이거나 오래된 기종일 경우 성능 검사를 해야 내가 키네마스터를 가지고 어디까지, 어느 수준까지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 스마트폰의 성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영상 편집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성능 검사를 한번 해볼까요? 설정에 들어가면 이와 같이 내 정보, 키네마스터 정보, 세 번째 기기 성능 정보가 있습니다. 자, 기기 성능 정보를 누르고 들어가면 내 스마트폰으로 편집할 수 있는 영상의 최대 사이즈가 표시가 됩니다. 4K 영상까지 편집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동영상 레이어 개수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1080p면은 요것은 유튜브 영상 제작할 때 필요한 화면 규격이죠. 그래서 1080p에서 최대 사용 가능한 레이어 개수는 8개입니다. 하지만 이건 예제고요. 내 스마트폰에서 실제로 성능 검사를 해야 이게 몇 개인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내 스마트폰에 성능 검사를 했더니 이게 5개가 나왔다. 1080p 부분에 5개가 나왔다. 그러면은 내 스마트폰에 있는 키네마스터는 5개의 레이어를 사용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키네마스터의 레이어는 제일 첫 번째 레이어에 내가 촬영한 영상이나 이미지를 집어넣고요. 두 번째부터 오디오나 배경음악이죠. 자막이나 효과음이나 기타 등등 필요한 특수 효과들을 집어넣게 됩니다. 만약에 성능 검사를 했더니 5개가 나왔다 하면은 이 스마트폰으로는 레이어를 5개를 사용한 편집이 가능합니다. 성능 검사는 오른쪽 위에 더 보기 버튼을 눌러서 지금 분석하기를 누릅니다. 자, 이와 같이 기기 성능을 분석해서 나오는 최종 결과가 내 스마트폰에서 키네마스터를 이용한 영상 편집 시 사용할 수 있는 레이어 개수를 제시해 주게 됩니다. 자, 요 과정은 2분에서 3분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잠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대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내 스마트폰이 오래되지 않았거나 성능이 나쁘지 않은 최신형의 그런대로 성능이 좋은 스마트폰인데 이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는 경우에는 필요 없는 앱들을 다 지우시고 그리고 스마트폰을 재시작을 한번 해준 다음에 다시 성능 검사를 이렇게 기기 성능 분석을 해주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러면 좀 더 나은 성능을 보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성능 분석이 끝나게 되면 이곳에 내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동영상 레이어 개수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요 1080 앞에 있는 요 개수를 가지고 성능을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전문가 설정이 있습니다. 전문가 설정은 설정을 누르고 들어가서 화면을 끝까지 위로 올리면 고급의 전문가 설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설정이 있는데 무제한 동영상 레이어 모드를 활성화시켜 놔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무제한 동영상 레이어 모드는 아까 우리 성능 검사에서 레이어 개수, 사용 가능한 레이어 개수가 몇 개 안 나왔는데 뭐 3개나 4개 나왔는데 이걸 무제한으로 해놓고 영상 편집을 하다 보면 무리한 사용으로 인해서 오류가 뜨거나 스마트폰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스마트폰이 너무 과열돼서 멈추거나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무제한 동영상 레이어 모드는 언제 사용하느냐? 재생 시간은 굉장히 짧지만 레이어가 많이 들어가야 될 때, 이럴 때 이 무제한 동영상 레이어 모드를 활성화시켜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러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시간이 5초 정도 되는데요. 굉장히 짧죠. 하지만 이때 사용된 레이어 개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트로라던가 나만의 모션 그래픽을 만들 때 짧지만 많은 레이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무제한 동영상 레이어 모드를 활성화시켜 놓고 이와 같이 지금 이미지가 하나 들어갔고요. 영상 클립도 하나 들어갔고 자막, 특수효과 2개, 그 다음에 뭐죠? 스티커가 하나 들어갔고 이렇게 음악도 들어가고 효과음들도 들어가고 또 음악도 들어가고 여기 또 오디오가 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짧지만 많은 레이어를 사용을 해야 될 경우 이때는 전문가 모드의 무제한 동영상 레이어 모드를 활성화시켜 놓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즐겨찾기입니다. 이 즐겨찾기는 이미지 클립이나 영상 클립을 편하게 타임라인으로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인데요. 내가 자주 사용하는 나만의 로고라던가 아니면 배경 이미지나 배경 사진 그리고 사용 빈도가 높은 영상 클립들을 쉽게 불러오는 기능이 바로 즐겨찾기입니다. 보겠습니다. 미디어로 들어가시면 여기 세 번째 즐겨찾기가 있습니다. 자, 즐겨찾기를 보면 이와 같이 내가 자주 사용하는 이미지나 영상을 등록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클릭만 하면 자, 여기 플레이 헤드 있는 곳에 바로 추가가 되겠죠. 자, 즐겨찾기에 영상이나 이미지를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키네마스터 에셋 스토어에서 영상을 또는 이미지를 다운을 받았을 때 이건 내가 자주 사용할 거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으면 이거를 길게 누릅니다. 그러면 길게 누르면 여러 가지 세부 정보가 나오면서 이 플러스를 누르면 타임라인에 바로 추가가 되고요. 바로 요 별 모양에 터치를 해주면은 즐겨찾기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즐겨찾기에는 이미지나 또는 영상, 로고 이런 것들 내가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등록시켜 놓고 여기에서 타임라인에 추가를 하면 쉽게 내가 원하는 이미지 또는 영상 클립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는 이제 안 쓴다 그러면은 이때는 길게 눌러서 다시 한번 터치를 해주면 해제가 됐죠. 자, 없어졌습니다. 즐겨찾기에서. 자, 마지막 클라우드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는 내 스마트폰에 있는 이미지나 동영상, 기타 오디오 파일 등이 아닌 웹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영상을 제작하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클립들을 쉽게 가져올 수 있는 기능이 바로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 안에 있는 영상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설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그 설정은 키넷마스터 안에서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실제로 그 클라우드에서 해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자, 미디어에 들어가시면 여기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자, 이 폴더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계정 추가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 키넷마스터의 클라우드에서는 구글 드라이브라고 하는 클라우드만 현재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드라이브나 네이버의 마이박스 같은 이러한 것은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계정 추가를 해서 내 구글 드라이브를 키넷마스터의 이 클라우드에서 바로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정 추가를 누르면 이렇게 내가 이 스마트폰에서 로그인을 했던 구글 계정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 중에 원하는 계정을 선택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클라우드에 구글 드라이브가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들어가면
이 안에 파일이 있을 경우, 이 안에 내가 미리 드라이브에 저장해 놓은 이미지나 동영상이 있을 경우 이 안에서 보이게 되죠. 구글 드라이브에 계정을 활성화하고 그리고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은 따로 제가 영상을 제작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클라우드를 이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다른 사람의 이미지나 영상을 내 스마트폰으로 가져와서 키네마스터에서 영상 편집을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이런 SNS를 통해서 파일을 주고받게 되면 네트워크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용량이 줄어든 상태의 영상들이 오게 됩니다. 이미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파일의 크기가 줄어든 상태에서 이 파일들을 주고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한 이 파일로 영상 제작을 하면은 굉장히 화질이 좋지 않은 퀄리티가 떨어지는 영상을 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용량은 크지만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원본 파일을 가지고 와야 될 경우, 이럴 때는 클라우드에 넣어서 요것을 내 이 키넷마스터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컴퓨터에서 영상 제작에 필요한 파일을 스마트폰으로 옮겨오거나 또는 주변 다른 사람들의 영상이나 이미지를 가지고 올 때는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을 하고 그것을 여기서 이 클라우드에서 불러오게 되면은 이미지나 영상의 품질 손실이 없이 바로 타임라인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키네마스터를 처음 사용하거나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될 필수 지식 5가지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